그것처럼 이 매트릭스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전략 툴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회사에 맞는 전략 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생각해 2x2 매트릭스가 가장 직관적인데 자 이걸 잘 만드는 회사 맥킨지 컨설팅 펌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 매트릭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그어서 전략 경영시에 나오세요. 캐시, 돈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 Y축은 뭐였죠? 여기는 캐시가 되는 것과 여기는 성장성, 시장의 성장성.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성장도 계속 커지고 수익도 계속 예상이 되는 쪽에 있는 사분면에 진입을 해야 되죠.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스타라고 봅니다. 스타. 여기 스타인 거 별이에요, 별. 계속 커지는 시장이고 돈도 돼. 근데 모든 기업이 바로 스타로 못 들어가죠. 고민할 게 뭐냐면 근데 보통 기업들은 뭐가 있냐면 캐시카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는 뭐냐면 점점 아까 말한 성장 곡선에 따라서 성장률은 이제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에 수익을 갖다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사업들, 기존의 본연의 사업들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캐시카우. 근데 고민은 뭐냐면 성장성은 예상이 되는데 아직 우리가 여기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될지 안 될지 몰라. 퀘스천 마크라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스타로 갈 거냐 아니면 캐시카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것도 하나의 전략 방향이거든요. 이것처럼 모든 컨설팅 펌들은 이렇게 X축, Y축 두 개 그려놓고 여기다가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전략 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x2 매트릭스에 대한 좀 함의를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장기 계획을 세웠던 회사들이 다 고꾸라졌다. 자, 장기 계획은 어떤 거냐면 선형 분석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지금 매출이 이만큼 커질 거야.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야. 점유율이 이렇게 커질 거야. 항상 장기 계획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다만 요 기울기만 좀 고민할 뿐이고. 자, 이렇게 커졌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1970년대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촉발이 돼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한 회사가 유일하게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쉘이었고요. 그래서 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국의 그 정책이 심상치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러다가 정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지금 우리의 이 석유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다른 오일사들, 정유회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지금 이때 아까 초화랑기였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유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지금도 1조에서 3조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CEO세요. 정유사의 CEO들. 전쟁은 아직 기미가 전혀 없고요. 그냥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는 다 신문에 나서 알아요. 민감한 이슈이긴 해요. 중동에. 자, 그런데 정유시설에 투자를 더 하면 이제 우리 매출은 계속 커질 거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를 감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거 만약에 중동 전쟁 터지면 이건 진짜 다 뒤집어지는데 지금 투자하면 큰일 나겠는데 하시겠습니까? 당시 쉘은 4위인가 5위 회사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냐면 싱크탱크를 구성하는데 자, 이거 그러면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자, 시나리오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집단은 어딜까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전술을 펼치자. 그래서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미 육군에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조직들이 있어요. 전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나리오 팀을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그 시나리오, 우리가 컨티전스 플랜이라고 하죠. 위기 대응 전략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꼭 해서 계속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974년인가요? 1차 그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오일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전쟁 발발하면서 가격이 거의 몇 배인가요? 거의 10달러, 20달러 안팎이었는데 100달러 이렇게 5배가 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유가가 5배 뛴다는 거는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하고 원가 상승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73년도에 이제 오일 전쟁으로 촉발한 1차 석유 파동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각국의 주가 지수들은 다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성장하고 기틀을 마련한 게 쉘이었습니다. 쉘. 이거 예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바로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전략. 그래서 우리 기업의 하나의 완벽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설을 세워서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 또 각각의 경우를 세워서 대응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AI나 빅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로봇이 일을 대신하는 RPA 시작이 열릴 건데 이게 우리가 고민인 거죠. 몇 년도에 열릴 거냐?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당장 2020년도에 당장 됐을 때, 2030년이 됐을 경우에, 2040년이 됐을 경우에 지금 제가 기업들에 들어가서 한창 전략사고 교육을 많이 하는데 요즘 제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빠른 기업들이 놀라운 게 2년 전에 벌써 정권 바뀌기 전에 남북 통일을 예상하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는 기업이 있고요. 했을 때 특히 이게 빠른 회사들이 있어요. 그 직접적 관련 있는 회사들이 이미 지금 준비해놔서 했을 경우에 통일부에 누구랑 연락을 해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는 회사가 있고 통일은 정말 먼 얘기야라고 해서 아직 이제 왜 통일하는 것도 이게 언제 어떻게 돌발할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시나리오들을 짜서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기업들이 따기 시작하고 쉘은 보니까 지금 2050년도의 에너지 상황을 가설을 하고 2년에 걸쳐서 시나리오 작업을 짠 다음에 이제 나름의 내부 플랜들을 이제 세워놨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시나리오 전략이 이제 이때 등장한 것이 시나리오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때 기업들이 이제 어떤 위기를 맞이하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다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구조 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게 구조 조정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구조 조정할 때 물론 구조 조정하면 안 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래도 현명한 방법. 아까 말한 우량 사업부와 비우량 사업부로 나눠서 그 사업부별 떼어내는 게 가장 사실 삼성이 제일 잘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업부제 구조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다 마케팅 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인사팀에서 모든 걸 다 했지만 지금은 각 사업부별로 마케팅팀, 영업팀, 경영지원팀 이렇게 다 구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업부가 수익이 안 좋으면 이렇게 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삼성 전체 떼어난 사업부가 어디죠? 프린터 사업부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HP가 소환해서 이제 인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업부제 시초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자, 그러다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79년도에 사실 경영 전략에서 이 사람을 빼놓으면 절반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마이클 포터인데, 자, 마이클 포터가 보기에는 이제 이 시기 70년대 다시 석유 쇼크 이후에 다시 안정화되면서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 구도가 심하게 되면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처음 우리에게 화두를 던진 사람이 마이클 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셔닝 하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마이클 포터의 5포시스 어떤 것들이 경쟁을 유발하느냐. 그래서 대체품, 진입자. 아까 말한 삼성, LG의 입장에서는 애플이 신규 진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2년을 늦춘 거죠. 삼성은 그 전략을 좀 먹겠다고 봐요. 왜냐면 SKT랑 나름의 딜을 해서 늦춘 덕분에 그동안 뭐를 만들었죠?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빠르게 애플 아이폰을 따라가면서 예전에 그 약간의 안 좋은 폰이 스마트폰 1호가 옴니아였는데 옴니아를 바로 처분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를 다시 그때는 옴니아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제 폰을 다시 만든 갤럭시 1이 나온 게 2010년도군요. 2년을 벌었던 거죠. 나름 제가 때는 되게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때 아이폰이 바로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아이폰의 천국이 됐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의 장벽을 높이던가, 그러니까 진입자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뭐 경쟁사들을 봐야 되고, 구매 바기닝 파워를 볼 거냐, 공급자들의 파워를 볼 거냐, 대체 볼 거냐서 이렇게 5가지의 경쟁 요인들, 그래서 경쟁에 대한 관점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강으로 통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게 이 마이클 포터의 실제 강연인데요. 경쟁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리 나가나요? 아니, 네, 소리 나죠. 그래요? 검색이 됐어요.
guess that most all of you would agree that you need a strategy in your organization. Most business leaders agree with the statement. I think you also agree that competition is getting stronger. 자, 갈수록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는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기업 담당자들에게 이제 그러면 너의 경쟁 우위는 뭐냐, 경쟁이란 뭐냐 정의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자막이 잘 안 읽혀지시면 그림만 보셔도 돼요. 아, 마이클 포터가 저렇게 젊었구나 정도까지만 보셔도 돼요. 네. 핵심이 되는 쪽만 좀 보여드리면 자, 수많은 기업들이랑 이제 마이클 포터가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 아까 80년대 기업들이 사실 전략을 세우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마이클 포터가 전략 경쟁을 가져온 건 그게 굉장히 큰 혁신이었거든요. 전략이 없었다. 근데 전략이 왜 필요하냐? 경쟁 때문에 되게 필요하다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래서 경쟁을 그 질문을 해요. 제일 좋은 자동차는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자동차는 뭘까요? 좋은 자동차란 어느 회사인가요? 벤츠인가요? BMW인가요? 폭스바겐인가요? 라고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사실은 이걸 답을 할 수가 없죠. 왜 답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거는 고객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내가 작은 차를 되게 선호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차는 뭐죠? 폭스바겐의 비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되게 튼튼한 차를 원하면 볼보죠. 그것처럼 이거에 대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최고라는 게 베스트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고객에게 최고냐를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를 우리가 포지셔닝 학파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어느 회사에 포지셔닝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 이론 중에 STP 전략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STP 들어보셨죠? 네, S가 뭐죠?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을 모두 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도 다 고객이 아니라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 거죠. 업종으로 구분할 거냐, IT냐, 삼성결선냐 이렇게 구분할 거냐, 아니면 고객의 니즈에 따라 구분할 거냐. 근데 거기서 우리가 모든 시장을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를 꼭 집어서. 근데 그 타겟팅 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식이란 말이 있는데요.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회사가 이 맵 중에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포지셔닝의 관점에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우리 회사는 고객의 머릿속에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나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혁신을 통해 우리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경영지원 플랫폼이라고 인식되어 있나요? 아니면 인사청문 아웃소싱 업체라고 포지셔닝 되어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홈페이지에 내세우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의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것, 인식되는 것. 이걸 포지셔닝이라는 포지셔닝. 사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이 포지셔닝이거든요. 고객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 각각의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마이클 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이제 마이클 포터가 오게 되고, 자 80년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건 뭐냐면 기존에 이 선형적으로 뭔가 예측이 안 되던 시장이었는데 이때 기업들 중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뜨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그런 CEO들이 말도 안 되는 비전들을 던져내면서 그 더 큰 비전을 향해서 그 임직원들이 같이 몰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효한 게 뭐냐면 비선형적 사고라서 갑자기 CEO들이 꿈과 비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기존보다 혁신을 단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업각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도 비전, 미션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게 1980년대 비전 학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까지 회사들은 이런 뭐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다양한 학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알아두시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시장 중심으로 갑니다. 그동안 항상 아까 전략이 누구 중심이었죠? 기업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1980년 이후면서 시장, 고객 중심으로 이제 전략들을 고민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4P 들어보시죠. 4P. 마케팅 전략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마케팅 전략하면 두 개 있죠. 4P, 3C. 그래서 이때 4P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듀퐁에서 마케팅을 되게 잘해가지고 정말 막 승진해서 이렇게 부장까지 초특급 승진한 친구가 있어서 저도 이제 전략 공부하면서 가서 물어봤어요. 야, 듀퐁을 제가 제일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기업은 가장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듀퐁은 220년이 넘었습니다. 기업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존경하냐면 듀퐁이 지금 무슨 회사죠? 화학의 원재료나 이제 바이오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듀퐁은 화학회사,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회사가 1800년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듀퐁을 설립하고 나서 20년 지났을 때인가요? 듀퐁의 공장에 큰 폭발 사고가 나서 임직원의 아마 절반이 죽었나 3분의 1이 죽었나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장의 폭발로 인해서 인근 그 마을까지도 인명사고가 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듀퐁은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핵심 가치가 뭘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안전, 세이프 안전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존경하냐면 그 안전에 대해서 200년 동안 정말 철저할 만큼 지켜요. 핵심 가치는 이게 액자 속에 있는 고객 감동, 고품격 서비스 창출, 인지제일 저를 우리 액자 속 가치라고 하고 저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때 진짜 핵심 가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듀퐁 같은 경우에서 강의할 때 이거 저한테 줄까 안 줄까요? 우리 회사는 이거 저한테 줬잖아요. 이거 사용하시라고.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그렇죠. 요 레이저빛이 여러분 제 눈에 쏘면 다치니까. 이게 핵심 가치 실현이거든요. 이거 안 줍니다. 그다음에 듀퐁 본사에 있는 저 유리창 밖에 유리창문들은 다 뭘로 붙여놨을까요? 다 그 비닐 그 특수 테이프 붙여서 태풍이나 지진으로 유리가 깨지더라도 우리 다치지 않게 보호 필름 붙여놓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 그다음에 사무실에 볼펜 이렇게 꼽아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펜은 거꾸로. 이런 쪽으로 모든 사업장, 공장 라인 등등 해서 모든 것들이 안전 중심이에요. 안전 중심. 그러다 보니까 200년 동안 최고의 안전 회사가 됐거든요.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핵심 가치를 잘 실현해왔고 M&A들 되게 잘해왔는데 그 듀퐁에서 마케팅하는 그 친구가 했던 다들 저는 되게 선진 기법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뭐였냐면 우리는 4P 아니면 3C만 써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장 본질에 충실하는 것. 사실은 4P가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기업 마케팅 잘하는 거, 프로모션. 그 다음에 유통 채널 잘 잡는 거, 플레이스. 그 다음에 가격 정책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제품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좋은 제품 만드는 것, 적절한 가격 전략 쓰는 것, 그다음에 유통 채널 잘 잡는 것, 마케팅을 잘하는 것. 그래서 그 얘기도 저도 꽉 맞은 게 그거 같아요. 계속 어떤 전략이 트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본질에 해당되는 그 하나. 고객이 단어가 굉장히 크거든요. 고객이란 무게가 너무 크잖아요. 정말 우리가 고객 감동이면 사실 고객 감동 하나만 해도 그 본질을 가지고 전사가 정말 노력하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로서 우리만의 가치는 충분히 창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고객이란 말, 고객 감동의 말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어휘들을 보여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단어 하나가 주는 무게감을 좀 더 느끼고 이 하나를 쓰기 위해서도 그 100년간 지난 기업들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 기법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가장 기본인 고객 하나에만 또 시장 요 하나에만 관심을 두고 전략을 짜더라도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전략 중에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 성장 곡선과 마찬가지인데 기업은 항상 이게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장 주기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만들기 시작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970년대 BCG 매트릭스가 만들어놓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하는 매트릭스. 그다음에 맥킨지도 똑같이 GE 맥킨지 모델이라고 해서 9개를 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쓰실 것 같으세요? 이거 쓰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툴들을 좀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서프의 성장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아까 모든 기업들 고민이 그거였죠.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거기에 침투해 갈 거냐, 아니면 다각 신제품을 만들어서 다각화로 갈 거냐. 늘 기업은 여기서의 고민이거든요. 우리 핵심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고객을 더 발굴할 거냐, 이쪽으로 넘어갈 거냐, 신제품으로. 지금 우리도 여기 와 있을 거고요. 근데 이로 가나 가장 핵심 뭐냐면 이렇게 갔든 다 실패했더라. 왜 실패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핵심 역량이 없을 때, 핵심 역량과 기반한 것을 갈 때 성공한다는 것들이 성장 전략을 통해서 봤었고요.
아까 경쟁 전략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또 새로운 가치 창출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서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가치 창출 기법들이 마이클 포터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 통신사에 들어가서 이 전략적 사고 교육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걸 했었어요. 제가 실제 워크숍을. 나름 셋탑박스 되게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R&D, 뭐 디자인, 마케팅에서 다 잘 됐는데 문제는 고객의 컴플레인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그 실사례예요. 거기서 이제 간증해 주신 건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신제품 만들어서 잘 했었는데 고객 컴플레인이 많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서비스. 뭐냐면 그 셋탑박스를 설치하러 간 기사의 양말 냄새가 문제인 거였던 거예요. 여름에. 우린 정말 훌륭한 기술을 만들었고 훌륭한 마케팅을 했고 그래서 실제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갔는데 설치 기사 여름에 맨날 돌아다니니까 이제 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말 냄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회사의 포지션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렇게 본원적 활동들이 핵심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접점에서 만나는 이 하나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활동들을 좀 분해해가지고 우리의 강점이나 약점들을 좀 분석하는 툴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경쟁이 심해서 한창 유행했던 게 블루오션 전략이었죠. 8, 90년대, 90년대죠 여기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데 아까 시장 침투 전략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해서 그 틈을 좀 찾아가는 전략이 이때 나오기 시작했고 해서 이제 좀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전략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환경에 나름 기업이 최적화해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적합한 전략들이 나왔던 거였고 이제는 지금 환경을 뭔가 특정하게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경영 전략을 배우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그런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 적합한 어떤 전략들을 쓸 거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역량.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이 최소한 있고 이 전략이 왜 생겼고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요 필요할 때마다 이 전략들을 나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동적 전략을 합니다. 동적 전략. 이제 세상은 이 전략적 민첩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의 시장의 환경에서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에 맞게 조직도 같이 변하고 그 변화에 더 민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환경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자지만 이제는 더 민감하게 환경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조직이 계속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화두가 그거죠. 영어로 뭐죠? 요즘 가장 화두가 에질러티잖아요. 에자일 한참 화두인 거고. 그래서 경영지원 내에서도 에자일이 요즘 가장 화두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자일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이 에자일 용어로 나온 자체가 1980년대거든요. 근데 지금에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지금의 환경이 더 급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변동성이 크고 volatility, 그 다음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uncertainty,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복잡성도 커졌습니다. complexity,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모호해요. ambiguity. 그래서 VUCA 합쳐서 지금의 현상을 뭐라고 일컬을까요? 두 글자? VUCA라고 합니다. VUCA. VUCA. 그래서 지금 환경 분석할 때 예전에는 우리가 스팁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의 시대를 분석할 때 S, society, 지금의 사회를 분석하고 T, technology, 기술을 분석하고 E, economy, 경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맨 처음에 pest였어요. P, politics, 정치를 분석하고 E, economy를 분석하고 S, society, 사회를 분석하고 T, technology 분석하는데 최근 기업의 환경 분석에 요거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까 스티브는 PEST에서 E가 하나 더 붙어서 STEEP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새로 생겨난 E는 뭘까요? 환경 분석할 때 E. 요즘 뭐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환경, environment, ecology. 그래서 환경과 생태계. 특히 지금 미세먼지가 하나가 지금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또 이상기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렇게 딱딱 틀에 맞췄는데 요즘 하나 더한 게 이제 뷰카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회사를 둘러싼 변동성은 무엇이? 한번 잠깐 생각 좀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게 정말 이게 변동성이 뭐냐면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실까요? 마이크 어디 있을까요? 네, 마이크 옆에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마이크. 이거 마이크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네, 마음에 드시는 분 주시면. 네.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환경을 생각했을 때 아까 변동적이고 V, 그다음에 불확실성, 그다음에 뭔가 모호하고 복잡한 이런 현상들, 우리 회사를 둘러싼 현상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또 우리 회사 내부에서 경험하신 것도 좋고요. 뭐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비트코인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 작년까지는 다 안 될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블록체인 자체가. 근데 지금 지난달 지난달이고 이번 달 초인가요? 삼성이 갤럭시 S10 내놓으면서 뭘 내놨죠? 블록체인 가상화폐 지갑을 내놨어요. 앱 자체에다가.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 머니 대신 카카오 블록체인을 이용한 것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이용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던 블록체인을 지금 다시 삼성과 카카오가 주도해서 살려내려고 그래요. 지금 네이버 라인도 가세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이후에는 요 3사가 이제 삼성, 라인, 카카오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 그럼 다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가 유통, 구매, 경영지원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크거든요. 일부 회사들은 자기네 자체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금융사들은 이것처럼 블록체인은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좀 경험하셨던 것들이 있거나 좀 예측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어카운트의 서비스 정책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계속 바뀌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비스 정책 바뀐 게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하우징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에 외국인 인력들한테 사택에 관련된 유통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거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이 바뀌는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변동성이죠, 변동성. 갑자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전략적 미션은 뭐냐면 지금 시대 자체가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불확실해지고 하다 보니 그래서 환경을 좀 더 예민하게 우리 계속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쪽 전략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기업들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 아마 미분 시간에 배우셨죠. 기울기가 바뀌는 시점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데 모든 기업이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필요한 게 그 사슴이나 이런 야행성 동물들이 빛을 훨씬 더 작은 빛이라도 더 잘 인지하는 이유가 얘들의 그 홍채와 반사판 동공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작은 빛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렇게 사슴의 눈동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변화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 더 민감하게 잘 캐치해내느냐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가장 빠르게 애자일처럼 적응을 해서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느냐가 지금 기업의 생존에 가장 큰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쪽 역량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애자일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전략을 한번 수립하면 항상 그랬었거든요. 회사에서 한 연말 되면 각 사업부의 기획부서들이 전략을 짜고 뭐 1년 내내 이제 그 전략 가거나 또 중장기 계획에 세우죠. 중장기대로 그대로 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패칭 전략이라고 해서 하다가 이게 안 되면 계속 뜯어고치는.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 맞는 전략을 뜯어고치는 게 이제 우리가 패칭 전략이라고 하고.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략은 되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전략이 바뀌면 모두 같이 바뀌어야 될까요? 조직의 실행, 역량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 레빈의 변화관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기존의 지금 현 환경에서는 세모 조직이 맞는데 환경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어서 동그라미가 필요한 조직이 되면 세모에서 바로 동그라미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략을 바꾸면 사람이나 조직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즘 HR 화두가 바로 이 부분. 어떻게 조직을 이렇게 바꿔갈 것이냐. 그러니까 HR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항상 변화관리 교육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전략이란 게 이렇게 생겨났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난 거 진화되어 왔구나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4개 F를 좀 나누고 나서 또 쉬는 시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세션 그럼 우리 회사에 맞는 비전 미션에 맞는 또 다른 사례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어디 가 있을까요? 네, 편하신 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하신 분 말고 네, 안 하신 분 네. 하시면서 좀 느꼈던 감정이 있다면 쭉 이렇게 전략의 100년 역사를 좀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오래되어 왔다는 게 약간 새롭게
저희가 거기 해외라서 그러니까 전략이 오래됐던 게 신기하게 새롭게 느껴지셨다고요. 네.